옛날 옛적 한국의 음성 지역에 정이 넘치는 조그마한 상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우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도움을 주고받았고, 추수철이 되면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에 모여 흥겹게 잔치를 열었으며, 그날 밤하늘에는 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마을에 어떤 사람이 숲을 헤매다 길을 잃으면 산신령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고, 다급한 문제에 처한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한 작은 선물을 내려줍니다. 그 선물은 어떤 이에게는 요긴한 약초이기도 했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지켜줄 탁월한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루는 청년 한준이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앞에 하얀 학이 날아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학을 따라 마치 꿈결 같은 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눈앞에 젖은 길가에 반짝이는 작은 물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은 특이하게도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한준이는 손을 뻗어 그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는 그 푸른 물이 자신에게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 물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한준이 그 물을 마신 후 길게 굽이치는 길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마을로 돌아갈지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한준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사랑하고 산신령을 섬기게 되었죠. 그 후로도 산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마을은 더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전설을 믿고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길 잃은 이방인이 찾아오면 한준이 전해준 이야기와 나무 아래 잔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 음성 지역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돕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마을은 그 전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익산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매년 봄이 되면 온갖 색깔의 연꽃이 만개하여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곤 했습니다. 이 호수의 비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익산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산이 많고 계곡이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만, 매년 봄이면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번 재산과 농작물을 잃고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에 산에 수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던 그때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작은 연못을 만들어주면 홍수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조건을 어긴다면 마을은 큰 불운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꾸만 되풀이되는 홍수를 막을 방법이 필요했기에 곧바로 연못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돌을 나르고 흙을 다져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연못이 완성되었을 때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 감사의 뜻으로 호수에 연꽃을 심었습니다. 마법처럼 그 후로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연못에는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연못을 신비한 연꽃 호수라고 부르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꽃이 피어날 때마다 함께 모여 추수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연꽃 호수는 익산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봄이면 꽃들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전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익산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 지역의 깊은 산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사람들로부터 거의 잊혀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소년 민호는 숲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무심결에 그 빛을 쫓아가던 민호는 숲의 깊숙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돌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돌비석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민호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지만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호는 마을 어른들에게 그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할아버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강력한 마법사가 살았으며 그 마법사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주문을 돌비석에 새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문 덕분에 마을은 수세기 동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지만 그 주문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주문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민호에게 마법사의 후계자를 찾으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민호는 마을에서 길을 떠나 여러 모험을 겪으며 마침내 고성의 깊은 산속에서 전설적인 회피록을 수호하는 또 다른 마법사인 은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치 있는 마음을 지닌 진정한 수호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마을로 돌아와 마을의 운명을 구하기 위한 비밀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은지와 민호가 함께 돌비석의 주문을 되새겨 읽었을 때 마을을 둘러싼 숲은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안전했고 민호와 은지는 고성과 마을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어 마법사의 전설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고성 마을은 여전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흐르는 곳으로 남아있으며 방문객들은 가끔 그 숲을 찾아가 어떻게든 그 전설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 홍성에는 집안 문 밖으로 빛나는 별들이 가득한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전설 같은 하루가 펼쳐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홍성 지역은 다양한 동화와 전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바다와 하늘의 전설이었습니다. 홍성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해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별똥별이 내리는 밤하늘을 관찰하던 별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거의 마법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곤 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바다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과 물고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바다 물살은 하늘로 빛나는 반사광을 날려주었고 하늘의 별들은 아침이 밝기 전 바다에 떨어져 사랑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영원한 끌림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한 축제를 열기로 마음먹었으니 그날 밤에는 난생 처음으로 별과 물고기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밤이 다가오고 하늘은 어김없이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언덕에 올라 별똥별이 몰려오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어떤 별이 떨어지면서 색색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바다의 물고기들 사이로 사라졌고 바다 위에는 일련의 신비로운 은빛 파도가 번져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과 바다는 준비된 축제처럼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빛과 색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산과 언덕에 서 있는 나무들도 별빛의 장막 아래 춤추듯이 흔들렸습니다. 홍성의 사람들은 그런 두세 개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별들은 하늘의 친구가 될 물고기들을 위해 매일 밤 빛을 뿌리고 바다는 그 빛을 붙잡아 빛나는 파도를 만든다는 흥미로운 결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홍성의 별의 언덕에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사랑과 우정을 믿고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은 홍성 지역의 사람들에게 별과 바다가 실제로 만나길 바라는 듯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홍성은 지금도 별과 바다가 얼굴을 맞대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서해안의 태안반도에는 풍부한 자연과 신비로운 전설들이 깃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태안해안과 용왕에 관한 전설이었다. 태안은 드넓은 모래사장과 가파른 절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다. 이곳의 바닷물은 하루에도 몇 차례 밀물과 썰물로 인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며 이로 인해 바다는 생명의 쉼터이자 수많은 생물들의 고향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어부 송씨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태안 해안가로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다. 송씨는 자연을 존중하며 바다에서 얻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송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용왕의 궁전을 보았다. 그곳은 각종 해양 생물들이 밝고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찬 환상적인 장소였다. 용왕은 송씨에게 운명이 그를 선택했으며 앞으로 바다와 인간 세계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송씨는 꿈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튿날 그는 용왕의 요청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안해안가를 돌며 아픈 해양 생물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노고는 차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자연과 바다 생명체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태안해안은 생기가 넘치고 다양한 생물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곳이 되었다. 그러던 중 태안해안에는 전례 없는 큰 폭풍이 불어닥쳤다.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송씨는 다시 한번 용왕을 떠올리며 바다로 나갔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용왕의 궁전으로 가지도 않았으나 그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한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태안의 바다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났다. 송씨의 용기와 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안의 해안과 용왕의 전설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신비로운 태안의 해안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다. 오늘날 태안을 찾는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의 조화를 느끼며 그 속에 숨겨진 전설과 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있다.